저는 이제 그 태블로에서 그 제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윤희창이라는 컨설턴트고요. 오늘 이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조산업 360도 데이터 분석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이런 순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의 특히 트렌드와 이제 분석 시장의 시장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뭐 많은 뭐 어떤 리서치 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고객들이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태블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저희 태블로를 이용해서 분석한 사례들을 고객 사례와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리소스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능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세션에서는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시면서 기능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360 분석을 위해서 각각의 시스템들, 우리 지금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엮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 트렌드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제 제조업 서밋을 또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고객들이 하고 있는 그 분석의 주제들을 크게 이제 카테고리로서 묶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고객들, 제조 고객들은 어떤 추세들을 보이고 계신지란 산업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부터 해서 납품 사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것까지 전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지금 보면은 각자의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저희 협력사, 그리고 고객, 그 저희 내부 직원들, 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런 그 디지털 경험들을 이제 경험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지능형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IoT라든가 아니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더 심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제조업도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업 전반에, 과거는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라든가 생산 이런 쪽 위주였다고 하면은 저희 현재 국내 고객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각 업무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분석 부분들을 확장하고 계시고, 이런 분석 문화들이 많이 정착되고 있고, 오늘 많이 오신 것만 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르익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들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사업 모델에서 많이 바꿔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그 실제로 작업하는 환경들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상당한 고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뭐 ESG에 대해서 우리 문명구 이사님께서 뒤쪽에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이전까지 하던 제조업이 가져왔던 볼륨의 어떤 성장들 이외에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들이 주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규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25년도는 이제 그 ESG에 대한 IFRS 공시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 자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응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일 핵심이 되는 제조 데이터의 특성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아는 것들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저희 이제 오신 고객분들인데 사실 제조업이라고는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프로세스 산업 다르고 조립 산업 다르고 장치 산업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보면은 같은 제조업체 같은 회사인데도 같은 제품인데 화학회사였습니다. 근데 동일한 제품을 만들지만 구공장에서 만든 거, 신공장에서 만든 거.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패키징된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지만 사실 거기에 묻어 있는 데이터들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데이터 제조업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조업 데이터가 아닌가. 그래서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볼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변화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성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조사기관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제조업체가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품질 하신 분은 잘 아시는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같은 경우는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측정하는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 외부 어떤 실패 원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10배, 10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역으로 이제 제가 데이터의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느 시점에 분석을 하느냐가 우리 회사의 역으로 이제 품질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한 의미라고 본다면은 제가 이제 가치라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언제 분석을 하느냐가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져가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제조업에서 예측하는 거, 포캐스팅이라든가 뭐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관심사고 예전부터도 해오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뭐 비건한 예를 보면은 실제 이제 저희 제조업체에서는 그 시계열 데이터들이 장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굉장한 많은 데이터를 필요 없이 보관해야 되고 또 이 각각에서 발생하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같이 합치는 작업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메인 날리지들이나 내 데이터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 또 그에 따라서 그만큼 성공의 확률도 크지만 실패의 확률도 크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시스템을 좀 다시 돌아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영업단에 있는 딜러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지금은 이제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도 공유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이제 기관계 시스템들은 프로세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영적인 측면과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뭐 표준화라는 이런 많은 작업들을 했지만 사실 표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이거 통합되어서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과정이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석과 사실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태블로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거 뭐 또 기술 아키텍처구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저희 근처에는 뭐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차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에 뭐 이번에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플랫폼이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IoT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옥상옥으로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태블로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의 게더링부터 시작해서 전처리하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마트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전체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고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IT 인프라에서 녹아 들어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이제 플랫폼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블로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쪽이 조금 빨리 진행한 게 뒤쪽에 이제 제가 데모가 2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제품 설계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사후 서비스하는 까지 쭉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단위 또는 메가 프로세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 부분들은 뭐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례로 또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매니주패닝 서밋에서 나왔던 몇 가지 주제들을 이제 가지고 왔고 아마 참고하시면 좀 재밌는 주제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서플라이 체인과 이제 커스텀 인텔리전스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쪽 그 제품의 원자재 구매부터 해서 실제 납품하는 것까지 이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고객들이 분석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엔드-투-엔드 분석이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역으로 봤을 때 고객의 주문이 어떻게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한데요. 첫 번째 저희 고객사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인데요. 요 지금 데모하고 대시보드는 저희가 이제 이전 그 제조 세미나, 한국에서 했던 제조 세미나에 썼던 부분인데 이제 시즌 2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뭐 보통 조립업체나 자동차 같은 뭐 대형 엔진이나 이런 거 개발하시는 데 보시면 토크건 또는 토크아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볼트 체결을 하는 설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생산 설비라고 뭐 이게 토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센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체결 기준값이 있고 실제 체결된 값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거 작업하다가 뭐 과부하 걸렸다든가 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작업된 제품들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공정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검사에서 필요한 기준값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비전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아마 마킹 검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결이 잘 됐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오차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요 데이터를 가져진 토크 데이터라는 걸로 이제 분석을 했던 대시보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작업자가 있는지에 대한 뭐 저희가 작업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작업자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만든 대시보드인데요. 예. 이 대시보드를 시작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대시보드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작업에 대한 대시보드를 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문제들에 대한 걸 파악하고 추가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시는 여기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오차 분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비에서 나왔던 센서들이 보여주는 그 실제 기준값과 실제 그 로그로 남았던 값들의 차이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그 토크건의 뭐 종류 뭐 지금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B, 뭐 A, C, D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네. 뒤쪽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그러니까 체결 기준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값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을 일단 1.25 표준 편차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오차 범위를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신 거는 실제 그 앵글이죠. 각도와 체결했을 때 각도하고 토크의 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4개 선들이 평균 라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것들은 오버 토크면서 이 각도가 이제 좁은 것들이고 실제 이제 2, 4분면에 있는 것들은 토크도 크고 각도도 커지는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요 B 그 토크건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보면 가장 많은 분산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 상한을 벗어난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그 우리가 센서로 확인된 것들은 이 기준값들을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고 특히나 과하게 토크나 각도가 벌어진 것들을 보면은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작업자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색깔의 길이, 바 차트의 길이는 실제 작업한 일수고 색깔은 그만큼 오차 분산이 많이 컸던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작업자 위에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작업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자 뭔가 근데 이런 실제 우리가 작업 지시서를 보면은 작업자 명칭 정도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사 시스템 또는 HCM이라든가 탤런트 시스템 경력 관리 같은 데서 실제 이분이 이 관련된 토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결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실제 오차가 많이 발생한 분들이 기준에 대한 토크 관련된 기능 교육들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이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온라인상에 있는 태블릿 서버에서 직접 그 웹 서버에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원본을 한번 보면 네, 지금 4개 그 설비에 대한 데이터 토크 데이터하고 유저 정도만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에러 코드하고 그 다음에 습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작업장 습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같이 엮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들이 이제 쭉 그 에러 코드하고 추가적으로 습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에러 코드가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크 데이터의 건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코드하고 디스크립션도 있어야지 알 수 있으니까 디스크립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가 조금 표시가 다 한번 열과형을 바꿔보고요. 그리고 널 값은 실제로 이제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아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이제 에러에 대한 발생한 건수들을 한번 쭉 봤었고요. 이 데이터가 실제 저희 작업했던 부분과 연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라는 시트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대시보드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시보드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쭉 드래그해서 한번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공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머리글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관리 상황을 많이 벗어났던 우리 작업들을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에러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와 관련된 에러 코드들이 이러한 건수들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기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기존 워크시트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분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리도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는 이제 습도 데이터 그리고 아까 봤던 에러 코드를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러 코드들은 다시 한번 또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 아래쪽에 축으로 만들어졌고요. 모양을 아마 원형으로 바꾸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크기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키우고 디스크립션을 색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조금 투명한 게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그 습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습도 데이터도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축에다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축이기 때문에 라인 차트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은 바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3개가 같이 연결이 돼서요. 한번 우리가 실제 그 머신 B에서 그러니까 B 토크건에서 발생했던 관리 상황을 많이 벗어났던 작업들을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습도 기준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50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가 한번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을 보면 실제로 작업에 오차가 벗어났던 패턴과 그 에러가 아까 발생했던 3개 것들이 유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습도가 50에서 60%, 50% 이상도 넘어갔을 때 전반적인 우리 토크건에서의 정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작업에 대한 부분도 결과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심플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같이 엮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많은 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같이 현재 사항들을 이제 공유해서 게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이건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든가 또는 메일로 전송이 돼서 결과들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어떤 머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정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작업 오다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비에 대해서 지금 아래와 같이 이 토크건이 실제 습도에 따라서 문제가 일으킬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방 정비 차원에서 아니면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우리 정비에 위한 작업 지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시게 되면 현재 이제 예제는 저희 이제 그 서비스 클라우드에다가 실제 이러한 그 해당하는 설비와 아까 그 작업의 우선순위, 하이 프라이어티로 만들었었는데 작업 우선순위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데모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실제 이제 저희가 분석한 데서 다양한 데이터 원천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비는 실제 여러 그 우리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있을 거고 이 설비 데이터들이 직접 올 수도 있겠지만 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PLC라든가 아니면은 IoT 플랫폼을 통해서도 데이터가 게더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검사 데이터는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MES라든가 QMS를 통해서 이 결과값들이 같이 오고 시간이나 작업 지시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영역이 태블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를 태블로 통해서 보관하고 실제 아까 사용자 정보들도 HR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경력에 대한 작업자 경력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같이 보관 가능하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 규정한 뭐 표준 에러 코드집이라든가 이런 마스터 데이터들이 있으면 같이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태블로 내에서 대시보드를 공유하고 또한 사용자들이 각각 이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각각 협업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그 관련된 또한 시스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달들도 가능한 이런 구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스템 간의 어떤 연계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부분에 다들 이제 뭐 보시면은 내용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그 분석 등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품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원인들을 탐색하니까 당연히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장비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준비하셨던 자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그 어떤 효과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제작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 볼트 체결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재작업 비용들을 뭐 기본적으로 정하고 실제 하루에 생산하는 작업량들을 곱해서 전체적으로 한 93만 7천 불 정도가 매년 절감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측정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조 품질 관리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은 개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급망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블로가 제공하는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스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노코드 베이스니까요. 템플릿들에 대한 구조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인텔리전스라는 엑셀러레이터 소개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구매부터 시작해서 생산 또 품질 그리고 재고 정리, 재고 관리 그리고 이제 납품 그리고 고객과의 관련된 부분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구매나 각 업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사일로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싱글 뷰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저희 서플라이 인텔리전스의 엑셀러레이터 첫 화면인데요. 네, 나중에 이제 끝나시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시는데 한번 이해하시면은, 그리고 화면에 대한 어떤 그 UX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에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최대한 확장을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영업적인 관점과 그 회복 탄력성, 뭐 영어로 요즘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리질리언스라는 것들이 공급망 쪽에서나 제조업체에서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5가지 필러의 KPI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수요에 대해서 얼만큼 공급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른 어떤 그 위험 부분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고객들에게 납품하는 것들은 on time in full, 그러니까 정시 정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고객에게 납품했을 때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서 반품되는 금액이나 건수는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앞으로 필요한 재고 현황들은 어떤가. 그래서 현재 안전 재고는 충분한지, 또는 오버스톡이 발생하진 않는지, 재고 부족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5가지 기준으로 해서 회사 기준에서, 그리고 제품 기준에서,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KPI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부분이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재입니다. 자재도 동일한 우리가 필러를 통해서 KPI들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회사에 그냥 매출액들만 나오시는데, 요 부분의 금액은 뭔가 하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현 재고, 제품 재고의 쇼티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당월에 발생한, 이게 데모니까 날짜는 조금, 유념하고 그냥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8K 37만 8천 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 영업적인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넘어온 것이 이제 제품에 대한 부족 재고 현황을 보시는 건데요. 네,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지러우시더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보시면 아까 그대로 이제 그 전체 그 매출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하위에 보시면 이제 제품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품은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의 가상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유형별로, 그러니까 로드 바이크냐 아니면 전기 바이크냐, 뭐 이런 뭐 도심 바이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 매출의 손실의 크기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각 점들은 해당하는 자전거 유형의 실제 자전거 한 대에 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의 크기는 그만큼 제품 손실이 크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 축 자체가 쇼티지로 인한 저희가 손실입니다. 우측이 크고, 전체적인 색깔은 리질리언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쪽에 다 나오네요. 실제로 보시면은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제품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만, 실제 단위의 제품으로 보면은 이바이크 셉이라는 전기 자전거가 실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는 것들이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제품, 고객, 그리고 자재 공급자에 대한 측면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시면 부족 재고 현황이라든가 가용 현황, 회복 탄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 정보, 이런 것들로 해서 쭉쭉 따라가는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바이크 7이라는 제품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 제품 재고에 대한 가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부분이긴 하죠. 현재 제품 재고에 대한 금액이고,
부족 재고라든가 안전 재고 이하로 간 재고에 대한 금액들이 쭉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요 섹터가 보면은 제품별로 해당하는 향후에 제가 포커싱되는 부족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바이크 7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재고가 계속 결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바이크 7에 대한 실제 고객 주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할게요. 예. 보면은 여기 이제 고객 주문 오다 번호가 될 거고요. 실제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아까 5가지 필러 중에서 수요 대비 이제 공급률입니다. 75% 그러니까 100%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재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한 것들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닫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제품에 이 이바이크 7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상세 페이지로 한번 다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곳은 이바이크 7이라는 실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제품의 상세 분석 화면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KPI들이 다 거의 다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요도 대응이 안 되고 있고 품질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다 지금 문제가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랫단에 보시면 예, 가격에 대한 측면,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재고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는 재고 가이드인데 이건 어떤 내부의 룰을 써서 제가 뭐 재고 보충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고객 요 부분이 보면은 전체 요 위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KPI들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실제 고객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팔고 있는 고객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닌자 바이크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들에 대한 공급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공급률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품 인도하는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보면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다행히 이제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이런 하자들은 적은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향후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과거에 다양한 문제가 됐고 향후에 보면은 결국은 295개 향후 3개월에 한 300대 정도를 이제 못 파는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이제 추세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고, 네. 네, 보시면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실제 영업들은 잘하고 계신데 제가 공급을 못해서 예,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바이크 7까지 이제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바이크 7을 실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일단 자재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재 현황이라고 보이실까요? 예, 자재 현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이크 7을 만드는 자재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죠. 원자재.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이제 주요 이바이크 7을 만드는 원자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팩이 쭉 있는데 이 순서는 보면은 전체 우리 5가지 지표들에서 가장 이걸 전체적으로 총합한 총합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에 대한 거, 인플레이션 모든 게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 이 배터리 팩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을 한번 또 답을 이제 클릭을 해 보면은 다시 지금 길을 잃지 않고 계시죠? 네. 배터리 팩이라는 현 자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재가 보면은 실제 아까 5가지 측면 동일한 측면에서 봤을 때 5가지 모두 지수들이 상당히 나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원인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럼 이 자재는 저희가 납품받아 써서 실제 조립에 투입하는 제품인데 보면 공급사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사에 대한 리스트들이 아까
저희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공급을 얼마큼 하고 있다, 수요 대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자재로 내려왔으니까 실제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공급사들에 대한 현황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테크 그룹이라는 곳이 보면은 전체적인 물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 협력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38%밖에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밑에 있는 두 가지 이제 업체가 또 가능한데 이 업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브루브라더스라는 곳은 보면은 수요 공급은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역시나 결품, 그러니까 자재 결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오히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많은 코스트가 클레임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현재 이 배터리 팩을 공급하진 않지만 저희 협력업체 중에 가능 업체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기 보시면은 대체 공급사 보기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네, 공급사 리스트들이 쭉 이제 뜨고요. 파워바이크에서 유사한 업체들이 쭉 뜨고 있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파워바이크라는 회사가 전반적인 금액 가격 자체도 평균 단가가 나쁘지 않고 공급률 자체도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계란 문제도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이제 들어온 회사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파워바이크가 어떤지 한번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워바이크를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파워바이크로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수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공급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있으나 전반적인 품질이라든가 납기 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행히 전기계통에 해당하는 제품들도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아까 했던 것처럼 견적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실제 문제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저희 제품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그리고 해당하는 공급사까지 해서 원인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요 템플릿 자체를 엑셀러레이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참조하실 만한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같이 요거는 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인텔리전스 밸류 맵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뒤쪽 부분을 위해서. 데이터들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 영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거, 그리고 구매에 대한 거, 인벤토리에 대한 것, 그리고 뭐 복잡하진 않지만 BOM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PI들이 한 8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급률에 대한 아까 4가지,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량화해서 실제 스코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회사에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아웃컴들,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네. 제가 이거 화면을 띄우고 하고 하느라서 그러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블로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아닙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회사도 분석의 어떤 뭐 대시보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분석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쉽게 빨리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측면이고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 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뭔가 우리가 그 재고 관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지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시작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서플라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별책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인텔리전스가 메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엮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사하게 우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좀 더 각 분야별로 분석한 것들이 이제 구매라든가 아니면은 스크랩에 생산의 스크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저희가 엑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책 부록도 무상입니다. 본권도 무상이고 별책 부록도 무상인 이런 제품이 잘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또한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이라고 있습니다. 퍼블릭에서도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많이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영업이라든가 또는 사후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관련돼서 분석하는 부분도 태블로 퍼블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한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똑같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인데 오늘 이제 ESG 부분들은 우리 그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자료도 아마 나중에 배포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미나에 와 계신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우선 많은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재고 데이터를 전체적인 싱글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실천하면서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실행하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 여러분들의 분석과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을 구조로 가질 때 하나하나씩 지금 언클리어했던 업무 영역들이 서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분석의 완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과 저희가 태블로가 함께 같이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좀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나 준비해서 또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